60년 전 그려진 이 작은 포스터 안에 대구 교향악단과 대구 오페라단의 주역들이 모두 함께 있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구의 음악. 이제 그들이 남겨놓은 음악이 다시 우리 일상으로 스며든다. (6.25) 전쟁으로 전국이 폐허가 된 1950년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수많은 예술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대구에서는 황폐한 시대를 어루만지는 희망의 선율이 준비되고 있었다. 연주회를 앞두고 친구 화가의 손을 빌려 완성한 포스터. 현악회 포스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이 포스터가 첫 시작이었다. 대구 음악이 새롭게 도약하는 순간이었다. 중요했죠. 왜냐 그러면 그럴 때는 현악회라는 게 전혀 없었고, 또 현악회가 어떤 의미는 오케스트라의 시작 아닙니까? 그 현악회 연주를 끝나고 난 다음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케스트라를 해라.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고단했던 그 시기.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온몸으로 현실과 부딪히며 어쩌면 악기처럼 살았을 사람들. 지휘자 이기홍, 그리고 성악가 이점희. 이들은 지금의 대구시립교향악단과 오페라단을 만든 두 주역이었다. 이 두 분이 1.5세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 것이 지금 대구 오페라, 대구 교향악단, 대구 시립교향악단. 그분들의 공로에 후하긴 저가 참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꼭 62년이 흘렀다. 대구 현악회 창립 연주회 당시 25세 청년 악장이었던 안종배 씨는 오늘도 연주복을 단정하게 입고 집을 나선다. 어느새 87. 교수로 정년 퇴직을 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현역이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에 이어 마산시립교향악단을 발족시켰던 그는 머무는 곳마다 교향악단과 함께했고, 큰 무대에 서기 힘들어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어김없이 이곳에 선다. 성가단의 지휘자입니다. 나이가 100살 돼도 지휘는 가능합니다. 80여 년 쉬지 않고 달려온 음악 인생. 그 시작은 역시 대구 현악회였다. 제가 서울대가 나오는데 이기홍 선생님이 우리보다는 6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니까 이기홍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가 같이 현악 활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현악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기홍 선생님의 제자고, 내가 된 사람은 이기홍 선생님의 후배고, 이래서
그런 집단이 모여가지고 대구 현악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선배 이기홍이 지휘를 맡고 역시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그가 악장을 맡아 처음으로 여러 연주자들이 합주를 하게 된 것이다. 클래식 음악은 음반으로 듣기도 쉽지 않던 1950년대. 실내악 합주는 현악 연주자들에게 그야말로 꿈만 같은 행복이었다. 이 행복감을 그들만 누릴 수는 없었다. 대구 현악회는 창립 3개월 만에 정식 연주회를 준비했다. 우리가 그럴 때는 뭐 분리도 할 그런 처지도 못 되고 해서 어쨌든 손으로 그렸으라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 연습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기억으로는 한 30명이 모인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홍 선생님 제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내 같은 후배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박기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본래 국악의 전공이에요. 그런데 국악의 전공인데 국악을 오케스트라에는 국악이 필요 없으니까 이분이 오보에를 구해와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해가면서 오케스트라에 참여를 했는 이런 에피소드, 일종의 에피소드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아주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포스터도, 악기도, 연주자도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음악가들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그렇게 1957년 6월 마침내 대구 최초 현악 합주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한음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자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구 시민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그날의 연주회는 그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 그때 내가 대구고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대구고등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전화를 받으니 안성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1부 끝나고 2부 쉬는 시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연주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연주를 했습니다. 그게 내가 현악회가 시작되고 초창기 제일 그 처음 연주에 아버님의 부고를 받았다는 게 내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연주를 끝까지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경주로 출발해서 갔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연주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은 중요했다. 앞으로 우리가 오케스트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다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내뿐 아니고 단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까? 연주의 반응은 뜨거웠다.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와 성악이 고작인 무대였지만 대구의 음악가와 시민들은 그 작은 연주회에서 더 큰 음악을 들었다. 또 다른 가능성을 봤던 것이다. 음악이라는 생각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음악을 했는데 결국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모두가 다 모처럼 처음으로 그야말로 합주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뭐 열의 이런 것이 전부 다 결집이 돼서 성과를 올렸다는 거죠. 그 현악의 연주를 끝나고 난 다음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케스트라를 해라. 이제는 현악기가 저 정도 모였으니 오케스트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여론이 결국은 힘이 돼가지고 그게 결집돼서 그래서 결국은 심포니 그 말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대구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죠. 교향악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현악회 연주회가 개최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대구 교향악단이 탄생한 것이다. 그해 12월에 개최된 창립기념 연주회에는 이군 군악대 관악기 연주자와 목관악기 연주자들까지 당시 대구에서 활동하던 거의 모든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모두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졌지만 모두가 가난했다. 교향악단은 창단과 동시에 관현악단으로 축소되는가 싶더니 그조차 힘들어 대구 방송 관현악단이 되었고 결국 해체 위기에 놓였다. 서울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내려오는 그런 예산을 가지면 되는데 이거는 한남석 그 사장 개인의 생각으로 만든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체 일로에 놓여 있을 때에 이경 선생님이 또 아주 이분이 그 인간관계가 좋고 아주 그 뭐랄까 활발한 그런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경 선생님이 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창단이 된 거죠. 대구 현악회에서 대구 시립교향악단까지 대구의 교향악 운동을 이끈 주인공. 시립교향악단을 완성한 이후 15년간 상임 지휘자로 활동했던 이기홍은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았다. 살아생전에도 남편은 음악을 하느라 늘 집을 비웠지만 지난해 겨울 막상 그가 영영 떠나자 그 빈자리는 사무치게 커졌다. 가까이 제가 살고 또 뭐 오빠나 동생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뭐 전화는 매일 드리고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래서 한번 뭐 오는 길이나 가는 길에 한 번씩 들리고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합니다. 거동하시는 거는 불편하신 거 없는데 좀 많이 우울해하시고 또 외로워하시고. 이 숱한 공로패와 표창장들은 남편의 청춘과 맞바꾼 것들이다. 집안 곳곳에는 아직도 오직 음악가로서만 살았던 남편의 흔적이 가득하다. 이거 아버지 되게 즐겨 하셨어요. 이거 남방 셔츠 입으시고 이거 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펜던트? 목걸이는 아니고 뭐라 그러잖아 이거. 저걸 목에 걸고 있던 남편이 아직 눈에 선하다.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저 음악밖에 몰랐던 남편이었다. 부부가 뭔지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그지. 부부 형제 이거는 막 잠시 몇 년 지내가 보면 그만인데 부부라 하는 거는 참
참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그렇지. 그전에 밥들 때마다 만날 영감 밥그릇 만날 한 그릇씩 떠놓습니다. 밥그릇 배 하나 둘 수가 없어요. 부부에게 음악은 운명이었다. 생판 모르는 남남을 부부의 인연으로 곱게 묶어준 이도 음악가였고, 부부가 두근대며 첫 선을 본 곳도 음악 감상실이었다. 그 모든 기억의 배경엔 늘 음악이 있었다. 음악하는 이금자 선생님이 음악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또 뭐 날로 하면 내가 그때 한국은행에 다녔었거든요. 그 한국은행에서 그 다방에 녹향다방이라 음악 다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안 기다리고 해. 한국은행 옆에 그 문 앞에 딱 문 뒤에 있다가 내가 가는 뒷모습까지 다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천천히 모르고 또 가니까 기다리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어찌 다다우실 것 같아. 그 뒤따라 돌아다니는. 근데 알지 말더니 뒤에 오는 모습까지 다 봤. 근데 내가 요새 그때도 안 가있습니까? 당신 내 뒷모습까지 내 머리가 다 봤으니까 지금 내야 뭐 어떤 간에 뭐 나는 뭐 큰 소리 친다 하고 내. 서울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남편은 6.25 때 대구로 내려왔다가 해군 정훈음악대 단원으로 참전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음악이 그를 살게 했다. 이제 남은 삶은 음악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때마다 음악 하면 밥 못 먹고 산다고 갈시되거든요. 음악회가 먹고 사겠나 하면서 부모들 조금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는 학교 안 나왔었어? 그러면 음악 선생님 능인학교 집에서 조금 안 좋아했지만 워낙 성격이 무던하고 좋아 보인다고. 능인중학교와 경북여고를 거쳐 효성여대와 영남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도 그는 오직 예술가로 살았다. 틈만 나면 연주자들을 모아 관현악 무대를 만들어냈다. 전쟁 직후의 가난에서 관현악단을 유지하는 것은 예술보다 노동에 가까웠지만 그는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합주 형태의 기악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음악이 절실한 시대였다. 그 뒤에는 늘 아내가 있었다. 내 결혼해가지고 다 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 하고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큰 소리 빡빡 쳤다만. 결국 안정적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하려면 시립교향악단이 되어야 했고, 그렇게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시립교향악단이 탄생했다. 아버지로 살기보다는 음악가로 살았던 남편. 시향이 완성되자 오스트리아로 음악 유학까지 떠났다.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외국 가서 좀 활동을 좀 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 돈도 없고 집을 접해가지고 나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다 학교 다닐 때잖아요.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다 그럴 때니까 많이.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포목 좀 해놔놓으니까는 아이고 사모님 어려우시니까 포목을 그냥 줄 테니까 이걸 제자들한테 하면 그때 호청 다른 건 아니고 호청 같은 거 하면 판다할까 이래가지고 그래 돈 받아가 그래 좀 저렇게 그래가지고 제자들 도움을 받아가 그래 호충도 좀 제자들 도움도 받았구나. 그 제자들이 많이 도와주셨겠나. 오로지 음악을 위해 모진 시절을 견뎌냈다. 그리고 그 지난한 시간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20명 남짓의 현악 연주자들로 시작한 무대가 이토록 성대한 울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대구시립교향악단은 단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성장했고 활동 무대도 국내외를 넘나들 정도로 확장됐다.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향의 정기 연주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초대 상임지휘자 이기홍. 그 역시 이 자리에 있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앉아있던 그에게 50주년 기념 음악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가 그 기본 바탕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든지 뭐 뿌리 없는 어떤 그 결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고 그 이제 후배들 뭐 제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가르치시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지금 현재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음악 활동이 대구도 진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안 하셨겠다. 되게 감회가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연주를 보시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그래도 표현은 안 하셨지만 막 이런 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주 자세하게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뭐 많은 게 감흥이라든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의 일생은 곧 음악이었고 그래서 딸에게 음악은 곧 아버지다. 딸은 아버지가 가신 뒤로 좋아하던 연주회를 갈 수 없었다. 전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고 다니다가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 아버지가 참 즐겨 연주하셨던 곡이 나오면요. 지금 안 듣고 싶어요. 이런 아픈 순간, 슬픔을 위로할 음악이 필요한 순간, 그가 있었다면 다시 연주를 시작했을 것이다. 아내는 그 마음을 이제 다 알 것 같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내 동물을 가고 나 홀로 남았어 일저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제 음악으로 남은 한 사람. 음악을 빼고 글을 말할 수 없고 글을 빼고 대구 음악을 말할 수 없다.
예술은 영원하다지만 예술가의 인생은 덧없이 짧다. 한때 클라리넷을 전공했던 손태룡 씨는 이제 사라져가는 원로 음악인들의 발자취와 역사를 수집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얼마 전 그가 찾아낸 이 귀한 사진은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창단 모습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연주회 때 40여 명이 공연했다, 연주했다, 출연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원본 사진을 통해서 창립 연주회 때 제가 헤어려 보니까 62명이 출연하고 이기용 선생님이 지휘하시고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립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는 근거 자료이죠. 음악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특히 대구 지역은 흥미로웠다. 대구는 낙동강 삼운진 나루로 대한민국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오며 근대 음악이 유입된 상징적인 도시였고 1900년대부터 현재명이 창작 오페라를 만들고 박태준이 동요를 만든 곳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 최초였다.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6.25는 전국의 대음악가들이 대구에 다 모이는, 그야말로 대구는 음악의 도시뿐만 아니라 문화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대구에 피난 다 오죠. 음악가들이 다 오죠. 그래서 효성여대가 6.25 때 생길때 가능했던 것이 그 교수진을 보면 알아요. 대부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효성여자대학교 교수로 들어가는데 성악은 이재미 선생님이 제일 초대 교수예요. 오늘의 대구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한 사람, 성악가 이점희다. 이점희는 이기용과 함께 대구 현악회 창립 무대의 중심에 섰고 현악회를 기반으로 7년 만에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창립될 때에도 이기용과 함께였다. 이재미 선생님이잖아요. 이재미 선생님이 바리톤 독장에 현재명 대구 출신 제1세대 작곡가 현재명 선생님 그 집아 피가로 결혼 중에 더 날지 않으니 그 리스트의 그 헝가리안 환상곡. 오가며 그 집안
당시 쉰을 앞둔 나이에 누구보다 앞서 시향 창단을 도왔던 성악가 이점희.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고희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성악가로서 당당히 무대에 있었다. 1952년 효성여대에서 대학 음악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도, 대구에 현악회가 창립되고 교향악단이 생겨날 때도 대구 음악사의 역사적인 순간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어른이 돌아가시고 박기환 선생님이 하나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박기환 선생님이 이 모자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요 하나 이제 아버지 쓰시던 평소 때 쓰시던 베레모입니다. 아버지 항상 옆으로 약간 이렇게, 이 사진도 마찬가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항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고, 저는 안 어울립니다. 근데 어른은 이 베레모를 쓰시면 참 잘 어울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9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겐 보물이다. 중앙음악학교 졸업장 1번서. 요거는 가루 담배를 넣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담배 불을 붙이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요즘 피우는 담배, 그 긴 담배를 꼽아서 피우는 거.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한 뒤 도쿄에서 오페라 배우로 활동하던 아버지는 1946년 한국에 오자마자 자신이 배운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1950년 2월 대구 음악학원이 문을 열었다.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집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큰 교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5선이 꺼져 있는 칠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간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대구 음악학원을 시작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음악학원에서 배출되는 분들이 대구 시내 중고등 음악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1950년 학원이 문을 연 지 4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졌지만 피난의 와중에도 학생들은 붐볐다. 결국 강의실이 비좁아 개강한 지 8개월 만에 봉산동으로 이전을 했고, 이후 삼덕동의 더 넓은 곳으로 학원을 옮기며 성악뿐만 아니라 피아노, 바이올린, 작곡으로 전공을 넓혔다. 이름도 대구음악고등학원으로 바꿨다. 아버지는 늘 바빴다. 당시 테너 이장환이 경영하던 동성로 문창서점에서 대구음악연구회를 조직했고, 이 모임은 음악가를 후원하는 대구음악가협회로 거듭났다. 생활비 학원 운영했을 때에는 거의 수임료가 없이 이 대구시의 음악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신 거죠. 어떤 그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모친은 커피를 갖다 드린다든가 또 뭐를 해가 갖다 드린다든가, 우리 모친은 이제 거기에 이제 딥 시중하신다고 애를 많이 잡수시죠. 집은 늘 가난했다. 그토록 많은 무대에 섰지만 아버지의 무대복은 이 옷 한 벌뿐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성악을 전공했던 아들 역시 무대에 설 때마다 아버지의 옷을 빌려 입어야 했다. 제가 이 옷을 3번 입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대학 졸업 연주회 할 때 이 아버지 옷을 입고 연주를 했고, 그 다음 2번째는 영단대학교 동문음악회 할 때 한번 입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대구시 교사 음악회 할 때 제가 이 옷을 한번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옷을 3번 입었습니다. 아들에게로 이어진 아버지의 삶. 성악을 전공했던 아들은 누구보다 성악가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었다. 나도 이거 연주를 시작해볼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식들 고생시킨다. 이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 가정에 자식들 고생시킨다는 생각이 쓰니까 먼저 스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평생 교사로서 이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이 스스로 꿈을 접어야 했을 만큼 대구 음악에 대한 아버지의 꿈은 크고 원대했다. 교향악단도 고전을 면치 못하던 그 험난한 시기에 아버지는 교향악에 성악과 연기까지 더한 오페라 무대를 꿈꿨다. 오페라단을 준비한 것이다. 이제 오페라를 추진을 하면은 먼저 이제 악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무대,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그 다음에 무용, 이런 사람들 참 연출, 분장, 소품 이걸 전부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오페라라고 종합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다 이제 구색이 맞아지면은 연습에 들어갑니다. 연습에 들어갈 때는 그때 당시에는 개런티라는 게 없었습니다. 개런티가 없었고, 우리 아버지 그 가방이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 가방을 메고 대구 중앙동 남문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구역까지 맨날 걸어 다녔었어요. 왜? 프로그램 하나, 팜플렛 하나 붙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의사, 특히 병원 혹은 약방 이런 데 가가 표를 팔기도 하고 스폰서 얻기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부 개개인이 아버지가 발로 뛰면서 가가 엎드려 절하면서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오페라를 했는 시대였어요. 1970년대 50대 중반의 성악가가 발로 뛰며 만들어낸 대구의 오페라. 그렇게 성악가 이점희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3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 우리나라 최초로 오페라 전용 극장이 만들어지고 매년 가을 성대한 국제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오늘의 대구가 있기까지 그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순차적으로 이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계획하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합창단 만들고 교향악단 만들고 이걸 순차적으로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올인했다.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부터 시작했어. 쭉 그 인재를 키우면서 또 합창단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쭉 해오시면서 아버지는 모든 목표가 오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단한 꿈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대구 음악가들의 사랑방이었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녹향. 1946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이곳은 성악가를 꿈꾸던 음악 애호가가 레코드판 500여 장과 축음기 한 대로 자신의 집에서 음악 공부 모임을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녹향의 주인장이었던 그도 이점희가 운영하던 대구 음악학원 1회 졸업생이었다. 그가 갖고 있던 귀한 음반들은 음악을 꿈꾸던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가 되었고, 대구에서 피란살이하던 문화예술인들에겐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지금까지도 대구 원로 예술가들에겐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곳. 바리톤 남세진은 그리움이 짙어질 때면 이곳을 찾는다. 이점희 선생님은 그 녹향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점희 선생은 자주 녹향을 들린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71년도 4월에 대구에서 우리도 오페라를 한번 해보자 해서 성악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오페라 협회라는 게 조직되었습니다. 2대 회장에 이점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라비아타, 베르디의 트라비아타를 이제 대구 시민회관에서 하시고 1972년 마침내 대구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이 창립되고, 그때부터 대구의 성악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었다. 무대, 조명, 의상, 관현악 연주자까지 갖춰야 할 것이 많은 오페라 무대는 음악가들에게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다. 초창기에는 오케스트라가 없이 피아노 반주로 오페라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드는 일입니다. 또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들의 지불해야 될 그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무대 장치라든가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오페라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지요. 그때 그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음악은 자신의 전생을 바쳐야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삶은 한없이 고달팠지만 음악이 주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든든한 음악 친구가 곁에 있었다. 이기용 선생님과 그리고 또 이점희 선생 두 분은 아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시립될 때도 이 선생님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또 아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기용 선생은 또 오페라 할 때 대구 시향 많이 이제 시향 지휘자로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위해 음악 교육에서부터 교향악 운동을 함께했던 성악가 이점희, 그리고 교향악단에서 친구의 꿈을 응원했던 지휘자 이기홍. 둘의 우정은 대구의 음악을 완성하는 하나의 뿌리가 되었다. 이점희 선생은 늘 이제 오페라 운동을 하시면서 성악의 꽃이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단이 가장 성악인들로서는 호소력이 강하고 청중도 즐겁게 이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오페라 운동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신바람 나게 오페라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아마 이점희 선생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은 드물 겁니다. 대구 오페라단의 창단 이후 지역대학과 영남 지역에서도 연이어 오페라단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오페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품을 올릴 때마다 소규모 민간 오페라단은 늘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20년간 발로 뛰며 대구 오페라단을 이끌었던 이점희의 남은 꿈은 이제 대구에도 시립 오페라단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시립 오페라단이 조직이 되기를 다 기대를 했고, 시립 오페라단이 1992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것이 1991년인가 그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립 오페라단이 조직이 되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화 필 적에 나는 흰나리 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대구 음악계에서 아마 뒤청소를 다 해준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체를 만들면은 절대 저희 아버지는 앞장을 안 서고 뒤에서 일을 만들어주고, 또 잘못되어 가는 거는 또 쓰다듬으면서 그걸 갖다 불태워주고 잘 되도록 이끌어가고, 이러한 역할을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단 오페라단뿐만 아니고 시향 처음 만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또 합창단 처음 만들 때도 그렇게 하셨고, 가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고생만 하시다 가신 거 아닌가. 밝은 빛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아쉬워.
끝내 시립 오페라단의 탄생을 보지 못한 채 떠난 이점희. 그는 오페라를 완성했고 오페라는 그 삶을 완성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 한 장의 포스터. 지휘자 이기용이 간직하고 있던 이 포스터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다. 우리의 소중한 음악 역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참 우리의 그 선배들이 멋진 음악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공정을 남겼는데 그것을 지금 기록할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음악 기념관, 음악당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후손들이 대구의 자랑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카이브에 대한 열정을 저는 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곳. 이곳에는 모두 아름다운 음악이 깃들어 있다. 당신에게도 그때 그 장소 하면 기억나는 음악이 있는가? 그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를 언제든 그 자리로, 그때로 되돌려 놓는 음악의 힘. 이제 그들이 남겨놓은 음악이 다시 우리 일상으로 스며든다. 음악은 도시 곳곳에서 태어나 늘 거기 있었다. 그 음악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삶도 음악과 함께 더 풍요로워진다. 평범한 매 순간이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